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83페이지입니다. 공공주택특별법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에 포함되죠.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이 편이 좀 어려운 상이지만 지금쯤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데 이 내용들은 필히 암기하시고 또 이 내용 말고 또 추가되어진 후보지라는 부분에 대한 또 추가 신설되어진 사항이 있죠. 그런 부분들은요, 우리가 개정법령 특강할 때 그때 같이 문제도 만들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4번입니다. 자,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. 요 지구의 지정권자죠. 원래 원칙은요, 이거는 시도지사가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도 필요할 때 복합지구 지정 변경 해제할 수 있다. 예, 맞는 표현입니다. 자, 두 번째 보시면은요, 자, 이 위의 경우에 지방공사나 지방공사가 50%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제안을 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제안을 한다. 그 외에는요,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정권자이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. 해서 보시고요. 자,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지정권자한테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해서 맞죠. 그러면은요, 제안을 통해서 지정이 되어지면은 요 제안을 한 공공주택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시행자가 된다라고 합니다. 해서 맞고요. 4번 보시면 중요한 사항인데 복합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때부터 2년 아니고요. 3년이 경과되고 나서 복합지구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지정권자한테 공공주택 사업자들은요, 해제를 제한할 수 있다.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4번 질문 2년 말고 3년 됩니다. 그래서 4번이 X네요. 해서 보시고요. 5번 보시면은요, 복합지구 지정 변경을 할 때 절차에서 보시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을 합니다. 이때 그 지정 공고를 하게 되면요, 예정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. 이 부분도 꼭 체크를 꼭 해주세요. 이걸 아시고 밑에 이제 5번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. 5번 보십니다. 빈칸에 있는 이 내용을 틀리게 집어넣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이거 보시면요,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이 되어지면 복합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제안, 이 제안은 누가 한댔습니까? 여기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제안을 한댔습니다. 제안을 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고하는 순간에 예정지구가 된다고 했습니다. 이걸 아시고요. 이때 요 제안이 왔다 할지라도 밑에 해당이 되어지면 제안을 반려처분을 해야 된다랍니다. 이 반려처분하는 경우가 무엇이냐가 등장합니다. 일단 1번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 복합지구 지정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가 뭡니까? 바로 예정지구가 된다 했습니다. 이때부터 몇 년 딱 나와 있죠. 이것이 보시면은요, 2년 밑에 나와 있네요. 이것이 아닙니다. 이때는 1년입니다. 1년이 되어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요, 소유권학과나 동의 이거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관한 토지 확보입니다. 요 동시에 요 두 개가 되지 아니할 때 요 지정 제한을 반려처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. 첫 번째 있고요. 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점인데 요 예정지구가 되어진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 해제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딴 건 다 맞는데 여기 첫 번째 점에 있는 여기 2번에 있는 연도는요, 이것은 1년이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X가 된다. 좀 어렵지만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. 이 부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6번입니다.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, 복합지구에 관한 복합사업계획은 요 공공주택 사업자 시행자가 지정하는데 수립하는데 이것은 지정권자한테 승인이 필요하다.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공공주택 사업자들은요, 복합지구 안에서 필요할 때에 보시면 토지 등을 강제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항상 토지 수용 사용하면 공익특별법상의 사업인정으로 간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냐 합니다. 지구 개발 계획인 복합 사업 계획 승인 고시가 아니고요. 이 사업 인증으로 보는 시점은 복합 지구 지정 고시일이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2번 질문이 X가 됩니다. 자, 나머지 3번, 4번
4번, 5번은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요 편에서도 중요한 거 있죠. 복합지구 안에서는요, 이제 어찌 됩니까? 요보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84페이지입니다. 자,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에 관한 일반 사항이죠. 공공주택의 건설과 또 기타 공급 조건이라든지 각종 어떤 분양 조건 등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. 공공주택. 자,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각종 어떤 지원이다. 그죠? 건설은 따로 절차가 없다고 했습니다. 공공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또 공공임대 등 간에 관계없이 30세대 30호 이상으로 건설할 때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이고, 그 다음에 30세대 미만일 때는 건축허가 받습니다. 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은요, 전부 다 보시면은요, 공공주택 복합지구 안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은 그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더라 해서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 권자가 아니고 토지공사 등이 시행하기 때문에 전부 다 대부분 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습니다. 해서 1번 바로 X네요. 공공주택 사업계획은요,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 3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지만 이때 사업계획 승인은요,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다.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해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. 자, 바로 답이 나왔네요. 자, 근데 그 다음 번 또 2번 질문도 참 중요합니다. 자, 보시면은요, 우리가 공공주택 사업자들은요,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전세 방식으로 임차해서 전대 칠 수가 있다고 했죠. 이때 전세 대상, 임차 대상 기존 주택이 무엇이냐라면 전용 85제곱미터 이어야 된다.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하지만 그 세대원 전체가 5명 이상이 되는 가구원 수가 있는 이 가구라든지 또 미성년 태아를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 애들 3명 이상 가지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어떤 임대 복지를 위해서는요, 85 초과도 가능하다 했었죠. 요 점부터 꼭 전체를 반드시 봐주세요. 나머지는요, 여러분 3번, 4번, 5번은 그렇게 썩 보실 필요가 없고 답으로 들 때 띄우지 아니하니까 안심하시고 넘어가실 참고할 사항입니다. 해서 보시고요. 자, 이번 사항도 시험에 나왔었고 중요한 사항이죠. 자, 부도 공공임대의 매입을 통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의미는요,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대부분 다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. 그러면요, 민간임대주택일 때 부도가 나와지면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우선매수 신청권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매 등에 참가할 필요 없이 경매에 낙찰되는 순간에 그 금액이 마음에 든다. 그러면요, 임차인들이 우선매수 신청을 해버리면 여기 낙찰자의 그 지위가 임차인한테 넘어옵니다. 대신요, 이 임차인들은 그 보증을 제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임차인이 본인이 그 주택을 소유하기 싫고 거주는 필요하다 싶으면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본인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를 합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공사 등이 참여해서 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해서 공공임대용으로 그것을 토지주택공사 등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들고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때 거주하는 임차인들은요,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될 수가 있죠. 여기서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보증을 제공할 필요 없이 신청만 하면 우선 매수권이 넘어온다라고 합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항을 보시면, 자, 부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매입에 동의를 하면 임차인한테 원래 주어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공공사업자한테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에 공공사업자는 이 임차인이 본인이 직접 참가할 때는 보장 제공이 필요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할 때는 보장 제공할 필요 없이 우선 매수 신고해서 이것을 공공임대용으로 들고 올 수가 있다고 하죠. 그래서 이번 질문이 답이고 틀린 내용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.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들은요,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분양이라든지 팔지 말고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해달라. 저 LH 매입임대 또 SH 매입임대라 부르는데 이걸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요, 요 제한하는 일반적인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은요,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죠. 그래서 이 매각 양도 계약 체결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지만 그 전에 확인서라든지 확약서 이것들을 제출할 때는요, 소유권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
확인을 하고 LH 매입에서 원하는 설계 등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요, 그 이후에 LH가 보증을 딱 제공하면 매입한다는 확약서만 있으면 PF라든지 민간 금융에서도 다 금융 나오기 때문에 그때 소유권 확보가 난 다음에 매매 계약 체결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, 이런 말 딱 뜨면요, 공공주택 본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 다 중요합니다. 자, 3번 보시면은요. 자, 요건 또 뭐냐? 우리가 저기 기존주택 등 전세 임대주택 말고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 매입 대상 기존주택 등이 무엇이냐라고 찾는 것입니다. 단독주택, 순수한 해외 단독주택, 또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다 단독이죠. 이것들 몽땅 통매입할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리얼상이죠. 공동주택의 세대 일부를 매입할 때는요,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매입이 가능하다. 아까 위에 보시면 저희가 어딥니까? 저 위에 1번에 2번 보시면 기존 주택, 전세 임대주택일 때는요, 85 이하이지만 85 초과도 가능했다. 하지만 밑에 3번처럼요,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에는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매입이 가능하다. 이런 부분 또 체크하시고요. 또 기타 등에 포함되니까 등, 일종, 이종, 근생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들을 매입해서 이것을 리모델링 한 다음에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부 다 매입 대상에 포함이 되어진다.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건설평까지였고요. 그 다음 페이지는 순수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 조건이 등장합니다.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